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권 키워드 살펴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야 공천 막바지입니다. 자, 거대 양당 지도부 본격적인 선거운동 국면으로 빠르게 태세 전환하고 있는데 어제 여야 대표 경기도로 향했어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총선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수원을 찾았습니다. 수원에 5개 선거구가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모두 패배를 했었죠. 이번에는 탈환을 한다라는 계획이고 일단 시장 등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5석 모두를 차지하고도 4년 동안 한 게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겨냥한 듯 지방정부가 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초지자체라든지 이런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디를 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네. 여주 양평의 최재관 당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요. 특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놓고 이 김건희 영부인의 일가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관련자가 또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후보이기 때문에 이 원 후보를 정조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원 전 장관도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냐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비교적 큰 갈등 없이 진행됐던 국민의힘 마찰이 좀 불거졌네요. 네, 사흘 전에 현역 8명이 컷오프된 공천 심사 결과가 나왔었죠. 이후에 반발들이 있었는데 특히 울산 남구 갑의 이채익 의원은 무소속으로 결국 출마를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병의 현역인 유경준 의원 또 이제 컷오프에 반발하면서 이게 시스템 공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발을 일축을 했고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분은 재배치할 필요는 없겠죠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공천 작업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특히 비례 당선권에 호남 출신들을 전진 배치합니다. 또 이녀한 전 혁신위원장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의 이철규 공관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요한 전 위원장에게 비례대표 출마를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인 전 위원장이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비례대표의 순번에 오를 것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 전 위원장 외에도 국민의힘은 호남 인사를 배려하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당 득표율 15% 미만 지역 출신을 비례대표 우선순위 20위 이내에 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곧 호남에 대한 배려 공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 광주 출신의 김가람 전 최고위원 등이 또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또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위 순번에 오를지 또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진종호 전 사격 국가대표, 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또 김장겸 전 MBC 사장, 진양혜 전 아나운서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은 비명계가 대거 탈락한 상황인데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박광온, 윤영찬, 강병원, 김한정 의원 등의 비명계로 분류된 의원들이 친명 후보들에게 대거 패배를 해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박광온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은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라는 승복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관건이 서울 강북 을에 하위 10%에 포함됐던 박용진 의원인데요. 정봉주 당 교육원수원장과 결선을 치르게 돼서 이것이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명 행사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혁신 공천이다 이렇게 어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가슴 아프다라고 하면서도 국민은 변화를 원합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니 내홍이니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또 몰아가는데 정말로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당원과 국민이 당당히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민주당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친명계 5선 안민석 의원이 총선 불출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은 경기 오산 지역이 전략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가 됐었는데요. 네. 지난 3월 1일 재심을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억울하지만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독배를 삼키는 심정, 계파 갈등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본인의 처지를 또 빗대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권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민주연대 새 출발입니다. 자, 공천 심사에 반발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홍영표 서른 의원, 이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합류를 공식 선언했네요. 네, 서른 의원 앞서 탈당한 서른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 탈당한 홍영표 의원도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하는 것으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미래에는 김종민, 박영순 의원이 있는 상태고요. 이들과 함께 민주연대를 구성을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이 탈당에 변해서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고 방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반윤 겸 반명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현역 의원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 안으로 한두 명 정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 탈당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뭐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당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또 이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당명을 민주가 들어간 다른 단어로 바꾸는 이 개명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조국 혁신당, 반윤 색채가 좀 강한 인물들을 잇따라 영입하는 모습이네요. 네,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영입했습니다. 박은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로부터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불법적인 출국 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직위 해제를 당한 바 있습니다. 결국 비례대표 선거에 좀 주력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네, 사실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 선거하고는 달리 총선에 좀 임박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문의 선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1대1 구도라는 표현을 지역구 선거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네. 말인 즉슨 지역구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 이렇게 치르는 것이고, 또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에게도 지역구는 민주당이라고 호소를 한 셈이고, 대신에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이렇게 이제 분할 투표를 10분 활용하는 이 전략을 또 펴고 있습니다. 자, 차규건 전 법무장, 또 그리고 같이 그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검사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정치권 합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네,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이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조국 이재명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진보개혁 진영의 총선 압승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라고 밝혀서 다소 우회적으로 이제 총선 참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또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에서는 허은하 대변인이 처음으로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을 지내고 있는 허은하 대변인은 지금 옷만 입었을 뿐이지 며칠 전까지 민주당 의원이셨던 분, 그리고 민주당 분들 두 분이 후보를 내고 영등포 구민을 기만하고 있다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은 김영주 의원과 현재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 두 사람을 겨냥한 그런 멘트로 보이고요. 일단 이 서울 영등포 감에서 3파전을 형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또 다른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게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이 사건은
작년 11월에 1심 선고가 났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1월에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49일 만에 수사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의혹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 의혹에서 시작이 됐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기소를 할 당시에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무혐의로 불기소됐었거든요. 근데 1심 선고의 결과를 살펴보던 검찰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 최초의 수사를 할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어제 했던 압수수색은 이것을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수사로서 그때 확인을 하지 못했던 자료를 다시 들여다본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시기가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총선 한 달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하필 이렇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임종석 전 실장 측에서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재기수사 명령 당시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 이런 반응을 또 보였던 바도 있습니다. 자, 검찰 입장도 나왔죠. 네, 검찰은 누군가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공판이나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고려는 없는 수사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창당하고 총선 행보 나선 조국 전 수석. 자, 검찰 수사 리스크 또 짊어지게 됐는데 조국 대표의 보폭 좀 제동 걸릴까요? 네, 뭐 시기적으로는 공교롭게 또 조국 대표의 총선 도전과 이번 압수수색이 겹쳐서 뭐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검찰이 이제 자료를 재확인하는 그런 수준의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조국 대표를 소환한다거나 이런 일정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총선에 뭐 확연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정당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인데, 어떻게 보면 친문 대 친명을 가릴 것 없이 양쪽에서 다 반발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또 이게 본의 아니게 또 당의 통합에 기여할 수도 있는 이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쪽에 주로 무게를 실어서 공격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일에 대해서도 또 같이 공격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또 쟁점화에 당력을 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지금 의료 공백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 복귀 시한 정해놨는데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 이탈 여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어제 6일 그저께죠.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만 1,219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전체 전공의의 92%에 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데, 통지 이후더라도 일찍 복귀하는 전공의에겐 선처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국 의과대학 반발이 또 여기에 더 가세를 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삭발 등의 항의를 표하기도 하고, 또 사직서를 제출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동맹휴학에 동참한 의대생들도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5,400여 명의 동맹휴학 규모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들 학생들이 유급당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 대학 본부들이 개강 일정을 또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비상진료체계 보완하면서 의료계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상황인데, 그제 저 6일에는 1,200억 예비비 편성을 했고요. 네. 어제 자 1,800억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을 내놨습니다. 네, 1,285억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의료진의 비상당직 그리고 병원의 인력 채용 지원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추가로 정부가 발표했던 것은 3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중환자, 응급환자 진료의 보상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고, 만에 하나 이 사태가 또 장기화될 경우는
매 달마다 계속해서 투입을 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한층 보완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도 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의사 업무를 어느 정도 떠안으면서 불법 진료 논란에 시달려왔던 전담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를 한 방침을 또 정부에서 만들었는데요. 네, 병원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간호사의 심폐소생술이나 수술 보조 등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몇 가지 금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망 진단이나 전신 마취, 대리 수술 등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서 여전히 금지가 되고 있고요. 정부는 이번에 시범 사업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 결과를 봐가면서 이제 제도화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의대 정원 관련해서 의사들의 반발, 장기화 조짐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엄정 대응 방침을 제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중대본 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직접 주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면서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의사단체들의 반발에 대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밝히기로 의대 교수 1명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평균이 1.6명에 불과하다. 전임 교수가 굉장히 넉넉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이참에 의료 정책의 대안을 함께 시행을 하자는 것이 의료 개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대화나 타협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어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손명순 여사는 이제 향년 96세고요. 어제 오후 5시 40분쯤에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정도 만에 남편 곁으로 가게 된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은 동갑내기 부부로 1951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이 조용한 내조로 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손명순 여사는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는 야당 정치인인 김영삼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내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또 각인이 됐던 그런 전 영부인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야당 시절에 집을 찾아왔던 민주화 동지들 그리고 기자들에게 직접 밥상을 차려줬다라고 하는 일화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대외 활동보다는 조용한 내조를 펼쳤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손 여사가 없었다면 김 전 대통령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자, 킹스맨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좀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입니다. 월요일 진행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인터뷰 중에 국회의원 숫자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하나 줄여버렸다라는 그 발언, 선거구 획정 결과와는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당시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 주장이었으며 사실관계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